손흥민 또 공개 사과,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달 말 하위권 크리스털 팰리스에 지더니 이번엔 승격팀 입스위치 타운의 쓴맛을 봤다. 손흥민이 미안한 마음을 팬들에게 전했다. 입스위치는 2001에서 2002 시즌 강등된 이후 22년 만에 프리미어리그 PL로 올라온 팀이다. 2년 전까지 3부 리그에 있었지만 2부 리그와 프리미어리그를 연속 승격하는 기적같은 행보로 프리미어리그까지 단숨에 올라왔다. 하지만 프리미어리그는 쉬운 무대는 아니었다. 입스위치는 프리미어리그 승격 이후 토트넘전이 진행될 때까지 20개 팀 중 유일하게 승리를 거두지 못한 팀이라는 굴욕적인 기록을 갖고 있었다. 이를 토트넘이 도와줬다. 안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지휘하는 토트넘 호스퍼는 11일 한국 시간 영국 런던에 위치한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입스위치 타운과의 2024에서 2025 시즌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PL 11라운드 홈경기에서 전반전에만 2골을 내주고 1에서 2로 졌다. 후반 드러미드필더 로드리고 벤탄쿠르가 한 골을 만회하기는 했으나 승점을 낙지는 못했다. 승점 획득에 실패한 토트넘은 9위에서 10위로 떨어졌다. 이날 이겼더라면 순위가 순식간에 3위까지 점프할 수 있었지만 토트넘은 기회를 잡지 못했다. 노팅엄 포레스트를 잡은 뉴캐슬 유나이티드에 밀려났다. 19위에 머물던 입스위치는 17위까지 올라가면서 강등권에서 일단 벗어났다. 입스위치가 이번 시즌 단 1승도 거두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토트넘의 우위가 예상됐지만 초반 10분이 지나면서 원정팀이 빠른 역습과 좋은 수비로 경기의 주도권을 쥐었다. 지난 시즌 챔피언십 2부 리그 최고의 공격력을 선보였던 입스위치는 만만치 않은 상대였다. 토트넘은 전반 7분 델랍의 헤더로 아찔한 상황을 맞는 등 경기 초반부터 위기를 겪었다. 이후 토트넘이 주도권을 쥐고 입스위치를 압박하는 양상으로 경기가 전개됐으나 토트넘은 수비라인을 낮게 내리고 페널티 지역 인근에서 패스길과 슈팅을 막는 것에 집중한 입스위치의 수비를 상대로 공격을 풀어나가기 어려워했다. 결국 토트넘을 계속 당황하게 만들었던 입스위치가 선제골을 터뜨렸다. 지난 시즌 챔피언십에서 27골을 기록했던 스모딕스의 득점포가 불을 뿜었다. 스모딕스는 전반 31분 카유스테의 크로스를 토트넘 수비가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자 환상적인 오버헤드 킥으로 꽂아 넣으면서 토트넘을 좌절시켰다. 선제골을 내준 토트넘은 손흥민과 도미니크 솔랑케를 중심으로 공격을 풀어나가려고 했지만 입스위치가 전반전 초반과 마찬가지로 단단한 수비 전형을 펼치면서 이렇다 할 찬스를 만들어내지 못했다. 공간이 열릴 때에도 있었지만 마무리가 되지 않았다. 반면 입스위치는 빠른 카운터 어택으로 토트넘을 무너뜨렸다. 전반 43분 역습 상황에서 스모딕스의 낮은 크로스를 비카리오가 쳐냈으나 이 공이 드라구신에게 맞고 델랍에게 향했다. 델랍이 왼발로 강하게 차면서 볼이 골망을 출렁였다. 입스위치의 두 번째 골이 나왔다. 전반전은 토트넘이 0에서 2로 끌려간 채 마무리됐다. 후반전 분위기도 비슷했다. 2점차 리드를 허용한 토트넘은 전반전보다 라인을 더 높게 끌어올려 더욱 적극적으로 공격에 임했다. 양쪽 측면 수비수인 포로와 우도기가 높은 곳까지 올라가 공격에 가담하면서 입스위치 수비를 흔들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포로와 우도기의 오버래핑은 입스위치의 측면 역습 기회를 제공하는 빌미가 됐다. 입스위치는 빠른 속공을 통해 토트넘의 측면을 허물고 계속해서 홈팀을 위협했다. 토트넘이 추격의 불씨를 살린 건 후반 24분이었다. 코너킥에서 낙하지점을 정확하게 포착한 벤탄쿠르가 포로의 코너킥을 헤더로 돌려놓으면서 추격골을 뽑아낸 것이다. 경기 내내 왕성한 활동량을 바탕으로 수비 지역부터 상대 페널티 지역까지 오가면서 토트넘의 공격과 수비를 모두 책임졌던 벤탄쿠르는 득점까지 터뜨리면서 토트넘의 추격의 발판을 마련해줬다. 벤탄쿠르의 추격골 이후 공격의 고삐를 당긴 토트넘은 후반 39분 벤탄쿠르와 존슨을 이브 비수마와 제임스 메디슨으로 교체하는 승부수를 던졌다. 1점 차가 유지된 채 후반 막바지가 되자 센터백 로메로를 적극적으로 공격에 가담시키면서 총공세를 퍼붓기 시작했다.
그러나 후반 추가 시간 5분 입스위치 수비진의 실책으로 솔랑케가 골문 정면에서 동점을 만들 절호의 찬스를 잡았지만 솔랑케의 슈팅이 무리치 골키퍼의 다리에 막히면서 기회가 날아가는 등 결정력이 따르지 않았고 결국 토트넘은 홈에서 승격팀 입스위치에 1에서 2로 패배하면서 입스위치의 첫 승제물이 되고 말았다. 이날 선발 출전에 오랜만에 풀타임을 소화했지만 팀의 패배를 막지 못한 손흥민은 한숨을 내쉬면서 패배가 자신을 비롯한 선수들의 탓이라고 자책했다. 손흥민은 정말 실망스럽다. 우리가 골을 넣기 전에도 몇 차례 기회가 있었다. 면서 실점을 내주면 안 되는 장면에서 부주의하게 실점을 허용했다. 단순히 실망스러운 감정을 넘어 우리의 경기력을 포함한 모든 점들을 두고 아쉬움이 느껴진다. 고 한숨을 내쉬었다. 손흥민은 이어 운이 따르지 않을 때도 있지만 다른 선수가 좋은 위치에 있다면 확실하게 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을 곧바로 실행에 옮겨야 할 때도 있는 법이라며 우리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더 나은 선택을 해야 한다. 오늘처럼 끌려가고 있을 때와 같은 경기를 하면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많은 기회를 얻지 못한다. 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우리는 기회가 왔을 때 마무리를 해야 한다. 그러나 오늘 경기에서는 그러지 못했다. 며 정말 슬프다. 모든 선수들에게 책임이 있다. 고 아쉬워했다. 토트넘이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초반부터 삐걱거리는 중이라 손흥민도 여러 번 사과를 전하고 있다. 지난 9월 북런던 더비 아스널과의 홈경기에서 패한 뒤 사과를 전한 손흥민은 이후에도 팀이 부진할 때마다 가장 먼저 고개를 숙였다. 입스위치전에서도 손흥민이 미안함을 전했다. 손흥민 대우와 다르다. 핵심 시비 향한 레알 관심. 토트넘은 단칼 거절. 손흥민 대우와 달라도 너무 다르다. 토트넘 후스퍼가 크리스티안 로메로를 향한 레알 마드리드의 관심을 단칼에 거절했다. 영국 매체 풋볼 인사이더는 12일 한국 시간 레알은 이번 시즌 이미 수비진 보강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여기에 에데르 밀리탕이 심각한 부상을 입어 장기 이탈하게 됐다. 토트넘은 레알의 재차 관심과 제안에도 불구하고 로메로를 붙잡기 위해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고 보도했다. 최근 레알은 초비상이 걸렸다. 수비진들이 줄줄이 부상으로 이탈했기 때문. 본래 센터백으로 활약하던 다비드 알라바는 장기 부상으로 인해 이탈해 있었고 최근까지도 복귀를 위한 재활을 진행 중이다. 여기에 지난 9일 열린 2024에서 25시즌 스페인 라리가 13라운드 오사수나전에서 밀리탕이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밀리탕은 전방 십자인대, ACL, 갑 하열되는 부상으로 수술을 진행할 예정이며 약 9개월 이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레알은 센터백 보강에 다시 한번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다. 본래 레알은 꾸준하게 로메로를 향해 관심을 보내왔다. 로메로는 지난 2021에서 22시즌 토트넘 유니폼을 입었다. 빠른 주력과 강한 몸싸움, 정확한 태클 능력을 겸비한 로메로는 입단 직후부터 주전 센터백으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지난 2023에서 24시즌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부임하며 그 중요성은 더욱 커졌다. 대체 불가 선수로 자리매김한 로메로는 결국 부주장직까지 수행하며 입지를 굳혔다. 정상급 활약상에 반한 레알이었다. 계속해서 로메로에게 책정되어 있는 바이아웃에 달하는 이적료를 지불해 그를 영입할 것이란 예측이 이어졌다. 심지어 최근 수비수들의 연이은 이탈로 센터백 보강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로메로를 향한 레알의 관심은 더욱 뜨거워진 상황이다. 그러나 토트넘은 그간 보였던 입장을 유지했다. 거래 불가 선수로 레알의 관심을 단칼에 거절했다. 풋볼 인사이더는 토트넘이 로메로와의 새로운 계약을 맺고 다가오는 1월 새로운 센터백 보강까지 시도할 것이라 봤다. 토트넘의 우선순위는 로메로 지키기다. 영국 매체 기브미 스포츠는 지난달 토트넘이 로메로의 팀 내 최고 수준 급여를 제안할 계획이라 전했다. 현재 최고 연봉자인 손흥민을 뛰어넘는 조건이었다. 손흥민은 매주 19만 파운드, 약 3억 3,214만 원 위 급여를 수령한다. 매체는 토트넘이 손흥민보다 더 높은 수준인 20만 파운드, 약 3억 4,962만 원
위 급여를 로메로에게 제시할 것으로 예측했다. 결국 레알에 절대 팔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해석된다. 손흥민을 향한 태도와는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이달 초 영국 매체 텔레그래프는 토트넘이 손흥민과 계약서상에 있는 1년 연장 옵션을 발동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이후 영국 현지에서는 토트넘이 새로운 계약을 더 이상 제한하지 않고 1년 연장 옵션으로 그칠 것이라는 예측이 쏟아졌다. 이를 반박하는 이들도 있었지만 여전히 손흥민의 미래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그러한 상황에서 또 다른 핵심, 로메로를 향해서는 적극적인 구애의 행동을 펼치고 있는 토트넘이다. 3.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1919억 지불 결심, 아모림. 전폭적으로 지원한다. 구단 역대 최고 이적료 투자의 케인 영입 계획. 영국 매체 팀토크는 12일 한국 시각 현재 맨유는 케인 영입을 계획하고 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천문학적인 금액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이어 스페인 매체 엘 나시온날을 인용해 맨유는 위넨의 공격수 케인을 영입하기 위해 1억 700만 파운드, 약 1919억 원라는 거액도 불사할 것이다 고 덧붙였다. 최근 맨유엔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 우선 지난달 28일을 끝으로 에릭 텐 하흐 감독과 결별했다. 텐 하흐는 2022년 4월 구단 지휘봉을 잡은 뒤 약 2년 7월 만에 맨체스터를 떠나게 됐다. 원인은 성적 부진이었다. 텐 하흐는 2022-23 시즌 카라바오컵, 2023-24 시즌 FA컵에 우승했으나 정작 프리미어리그 PL에서 어려운 시간을 보냈다. 지난 시즌 PL 출범 후 사상 최다 패, 47년 만에 최다 실점, 24년 만에 리그 최하위 등 각종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작성한 끝에 리그 8위에 그쳤다. 올 시즌도 기대 이하의 모습으로 일관한 끝에 리그 중하위권에 그쳤다. 맨유가 투자한 금액과 기다려준 시간 등을 고려할 때 이해하기 어려운 기록이다. 그러자 맨유는 스포르팅 CP에서 차세대 명장 루벤 아모림을 선임했다. 아모림은 현재 리그 11경기를 모두 승리하며 11승 0무 0패, 승점 33를 기록한 뒤 맨유에서의 첫 선을 눈앞에 두고 있다. 맨유는 그동안 새로운 감독을 선임할 때마다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 힘을 실어주곤 했다. 이에 아모림이 부임하며 영입될 새로운 선수들에게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가장 주목받는 이름은 케인이다. 매체에 따르면 아모림이 구단의 차기 프로젝트를 위해 이끌 적임자로 케인을 낙점했다고 한다. 맨유는 그동안 케인과 여러 차례 연결된 바 있다. 특히 그가 토트넘 호스퍼에서 활약할 당시 케인을 영입하기 위해 적극적인 태도를 취한 바 있다. 그러나 그때마다 다니엘 레비 회장의 격렬한 반대로 이적은 무산됐다. 현 소속팀 미넨에서도 케인은 대체 불가 자원이기에 이적 성사 여부 자체는 미지수에 가깝다.